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 뉴욕 증시는 급등했는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폭발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4.35% 하루에 상승을 하면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105K를 일시적으로 넘어섰지만 다시 조정 국면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목적으로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미중 관세 합의가 비트코인보다는 주식 시장에 더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 관세 인하가 중국과 거래를 하는 이 기업들의 매출 증가와 이익 개선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에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분석입니다. 주식과 다르게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확신이 부족했던 이유는 관세 조치가 중단이 되면서 희소자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 발표 이후에 금 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는 간만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3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석보다는 CPI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에 따른 트레이더들의 매도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 미 증시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전체적인 호재들을 선행적으로 더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의 조정은 단기적인 기술적 매도에 더 가깝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CPI 지표를 통해서 물가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은 6월 달과 7월 달에도 모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내 4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현재는 금리를 2회 정도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서 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분석 중에서 비트코인이 희소성 자산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희소성 자산이면서도 위험 자산으로 함께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가 되면은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래티지와 일본의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많이 추매를 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무려 13,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매를 하면서 현재 보유량을 56만 8,800개 이상 늘렸습니다.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1241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고요. 현재까지 총 679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플래닛의 CEO는요, 이제 본인들이 엘살바도르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도 4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유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중에서는 수위에서 유의미한 유입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과 XRP도 다 순유입이 일어났는데, 지난주 동안에 또 솔라나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집계를 내고 있는 기관이 코인셔스라고 하는 투자사인데요. 이번 유입의 증가 배경으로는 글로벌 M2 통화의 증가와 더불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미국 일부 주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한 채택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그 이유와 상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단기 기술적인 매도에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도 그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롱포지션 청산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4월 초 추세 반전을 시작한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선물 롱포지션 청산이 단 1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400만 달러 이상의 롱 포지션이 1시간 만에 청산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큰 포지션 청산이 일어난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동안의 상승 추세에 대한 여러 시그널들이 뜨면서 너무 많은 트레이더들이 같은 방향에 베팅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의 포지션에 물량이 집중이 되면은 결국은 그것들 이용해서 또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청산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당 미결제 악정이 급증을 하고 공매도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큰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더 하락할 경우에는 34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추가로 청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규모 청산 이후에 시장이 다시 안정성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은 효과적인 진입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투자 주체별로 RSI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요. 비트코인을 최초로 구매한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100을 유지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모멘텀 투자자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차익 실현 투자자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만큼 기존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신규 유입까지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CPI 결과에 따른 움직임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어제 시황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3개월 변동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 시그널이 떴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알프렉탈 리서치의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도 알프렉탈 리서치가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의 차익 실현 매도 가능성과 함께 롱 스퀴즈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제기를 한 건데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알파 프라이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지금 중요한 구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장기 보유자나 고래들이 매도를 고려하는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해서 올라가게 됐을 때 작년에 두 번의 고점 때처럼 더 큰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들로 봤을 때 조정 국면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펀더멘털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들은 꾸준히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거래량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그 외 중요한 알트코인의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ETF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증가 추이를 확인했을 때 암호화폐가 미증시를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 결국은 그 상승 추이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황에서 공유드렸던 내용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블랙락의 IBIT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JP모건도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주 가파르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JP모건의 실제 행보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추이도 가파르게 상승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9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20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는 이 추이들을 근거로 해서 전통 금융권 내에서 비트코인 도입의 가속화와 암호화폐 규제 환경의 급속한 개선을 고려할 때 현재 가격 움직임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손익 비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일 기준으로 해서 손익 비율이 중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중립 수준을 4월 말에서 5월 초 기준으로 상방 돌파를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1보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보다 높은 구간을 유지했을 때 이후에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났지만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조정과 횡보 국면들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부분들 강조드립니다. 네, 시장에서는 규제 환경이 계속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불발된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체들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SEC 위원 중에서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캐롤라인 크레쇼 의원이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단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긍정적인 관점들이 더 월등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시장이요. 뉴욕을 글로벌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테크 및 암호화폐 기업들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뉴욕시 최초로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입니다. 도이체 방크가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진단했습니다. 네, 시장의 단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고래라고 합니다. 제임스 윈이 비트코인이 102.9K까지 하락해서 시장을 한번 청산시킨 뒤에 롱 포지션을 늘리기를 희망한다라고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후에 실제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스팅을 하면서 예상대로 102.9K까지 하락을 했고 본인은 롱 포지션 규모를 1.35억 달러로 늘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비트코인이 112K에서 116K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격 전망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크립토 매체인 더블록도요, 크로노스 리서치의 최고 투자 책임자의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강력한 기술적 모멘텀에 힘입어 최고점 근처에 머무르고 있고 이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 증가가 비트코인을 신고점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BTC 마켓 애널리스트도요,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 위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하락이나 횡보 가능성이 있고 10만 달러라는 주요 심리적 지지선을 리테스트하고 횡보하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X 리서치 의견도 한번 볼 텐데요. 4월 CPI 예상치가 부합만 하더라도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을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 국면은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105와 106K에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대부분의 고래들,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보라색 그리고 녹색까지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주황색만 가파르게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데요. 전체 주문량 규모로 봤을 때도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인 후에 다소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발 수요를 측정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음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양전환을 했지만 굉장히 미약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는데요. 22평선과 52평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 52평선이 120과 202평선을 상방 돌파하게 될 경우에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제 돌파하지 못했던 105.8K를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면은 전고점 테스트를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10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2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RSI도 다시 과매수 구간에서 하방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게 될지 아니면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게 될지 이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네, 코인데스크에서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차트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비율 차트인데요.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라인을 상방 돌파를 했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격 비율을 대략적으로 34에서 35 정도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주요 매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 하단으로 이 구간에 주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으로는 더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 가격이 대략적으로 100.8K이기 때문에 100K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 상단으로는 원래 이 정도 규모였는데 격전을 치르면서 매물대가 두터워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103.3K이고요. 이 구간이 104K 입니다. 그래서 104K 상단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미션이고, 그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 돌파하지 못했던 105.8K 구간을 상방 돌파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테스트를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롱 포지션이 크게 청산이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 하단으로는 롱 포지션이 뚜렷하게 밀집된 구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숏 포지션이 더 밀집이 되어 있고 106K를 경계로 해서 숏 포지션이 많이 밀집된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